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 하고 싶어. 한 잔만 드셨으니까 그럼 제가 개패도 될까요? 아니 뭐 우리도 소주 한 잔 먹고 음주운전 패면은 아니 진짜 뭐 한 대 정도 때려도 괜찮아. 한국인 종탱이죠. 술 먹고 이제 나 안 취했어. 아 니들 특이해. 이 새끼. 특이해. 아는 게 있네. 이러잖아. 안 취했어. 차가 문제야. 술 먹고 차를 안 타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아예 배치를 하게 법으로 규정되는 거야. 괜찮다. 차량 만들어지는데. 뻔한 뉴스 질환 토론이 이제 그만. 제3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얘기하는 채널 서드캐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잘하네. 안녕하세요, 메인 사이다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범준입니다. 왜 자꾸 내 오프닝 멘트를 여러분들이 뺏어가시냐고. 아니 사회자가 못하니까. 근데 얘가 좀 혀가 좀 이상해요. 자, 오늘 또한 시사를 좀 다뤄볼 예정이고 요즘에 또 화두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이거 한 번씩 따져봐야 될 만한 내용일 것 같고, 오늘의 기사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에 대한 처벌이 다음 달부터 이뤄집니다. 경찰은 사법방해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술타기 수법을 쓴 사람은 음주 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는데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엄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138명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사도 나왔겠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는데 138명이 사망자라고. 와, 그래. 말이 안 된다. 그동안은 얼마나, 그러면 이거의 2배 가까이 돌아가셨다라는. 그것도 이제 4년 만에 절반 수준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를 저희가 알면서도 꼭 술 먹으면 그냥 간단한 거리니까 금방 가니까 함에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음주운전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해가 안 가. 네. 대리비 아끼려고 치자. 근데 뭐 뉴스에 뭐 음주운전 적발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거의 다 부자야. 걔들 왜 하는 거야? 돈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고, 있는 놈이 더하다는 게 뭐 여기서 쓰이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카트라이더가 주사인 건지, 아니 뭐 가까운 거리니까 대리 언제 기다려 내가 하지 뭐 이거인지, 아니면 가까우면 그냥 차 끌고 오지 말던가.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네. 음주운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봤죠. 음주운전 안 해보셨냐는 거. 뭐 음주 도보는 많이 하죠. 그렇지. 그렇죠. 음주 운전은 난 생각도 안 나던데. 그럼요. 음주운전 왜 하냐? 저는 사실 아까 그 범주 씨가 말씀하셨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좀 한국인 종탱이죠. 술 먹고 이제 나 안 취했어. 니들 좀 특이해. 이 새끼. 특이해. 아는 게 있네. 이러잖아. 안 취했어. 야 봐봐, 술 먹다가 젓가락만 떨어뜨려도 이 새끼 취해네. 너 집에 가. 이런 세상인데. 다음에 저 차 갖고 올 테니까 술 한잔 하시죠. 그런 노래 있죠. 뭐 What you say, 남자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노래가 What you say. 있습니까? 음정을 좀 더 맞춰주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 What you say, 한 잔 정도는 운전할 수도 있지 뭐. 이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미친 노래네요.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 하고 싶어. 한 잔만 드셨으니까 그럼 제가 개패도 될까요? 아니 뭐 우리도 소주 한 잔 먹고 음주운전 패면은. 아니 진짜 뭐 한 대 정도 때려도 괜찮아. 한 잔이니까 괜찮아. 이런 애들 보면 나 진짜 나 이해가 안 가. 뭐 이렇게 술 먹고 사람 치려고 운전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치. 그치. 보통 그러니까 먼 거리면 애초에 대리 부를 생각도 나와. 근데 특히 집 앞에서 한 5분 거리인데 대리 기사가 지금 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이 정도 갈 수 있을 거란 마음에 하다가 정신 깨니까 사고 났다.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술자리가 잡힌 거야. 내가 운전하고 왔는데 그런 거지. 나 오늘 술 안 먹으려 했는데 대리 불러야 돼. 사자. 이런 애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리에 부른 사람의 문제고 술 먹인 사람의 잘못이라고. 어쨌든 먹은 애도 문제야. 먹은 얘도 당연한 아니야. 거지. 운전대 잡은 애가 제일 문제야. 그럼. 플러스 거기 같이 술 먹은 지인들이 얘가 운전을 하고 왔으면 반드시 대리 타는 것까지 보고 보냈어야 당연하지.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야지 사고 없이 보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음주운전 현재 처벌 수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벌 수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1회 적발 시 최소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네. 옥살이를 하던가 최소 500만 원 이하부터 최대 2천만 원 이하까지 벌금 내는 거로 고르시면 됩니다. 2회 이상은 징역 1년부터 6년, 벌금은 500만 원부터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측정 거부자들도 있습니다. 1회 측정 거부 시는 뭐 1년에서 6년 이하 깜빵 직행 혹은 뭐 벌금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까지 택 1. 둘 중에 택 1. 옵션입니까? 2회 이상부터는 1년에서 6년 이하까지 옥살이 때리면 되고, 혹은 벌금 500만 원부터 3천만 원 이하까지 택 1. 이게 그래서 그러네. 이게 있는 놈들이 더 걸린다는 게 돈 내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야, 그 그치. 말 들으면 진짜 세상 위험한 거야. 진짜.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어. 에이 설마 내가 걸리겠어. 안전 불감증이라니까? 아니, 맞아. 불감증 있어 사람들이. 그래. 약간 이렇게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음주운전 처벌 수위 지금 좀
별론 것 같아요. 더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해요? 뭘 만족해? 아직도 기사가 넘쳐 흐르잖아 이게 기사가. 네. 기사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라며. 그렇죠. 아니 감소하는 건 좋아. 근데 아예 없어져야지. 이게 뭐 잘한 건 아니야 감소한다는 게. 더 빡세져야 보고. 맞죠. 야 그리고 감소해서 사망자가 138명? 야 이게 잘한 거야? 138명이 안 돼요. 사망한 거야? 이거 음주운전 테러야 테러. 맞지. 138명도 남의 귀한 자식이야. 그럼. 얘네가 음주운전해서 사망한 애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자한테 사망 당한 애들도 있단 말이야. 138명이 안 좋아하면 안 돼. 당연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빡세져야 된다. 그치 더 빡세져야 돼. 이게 뭐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얘기긴 하겠지만 술 먹고 핸들 잡는 순간 바로 뺨 후려 갈기고 면허 뺏고 뺨도 맞아야 돼. 차 견인하고 그 견인비까지 그 차주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차 견인은 나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정해봅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원어 제도로다가 술 먹고 운전하게 걸린다. 네. 그럼 바로 이제 면허 취소 때리고 벌금 먹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 바로 배로 취소? 네, 바로. 왜냐면 무관용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술 네. 먹으면 잠재 가해자이기 때문에 인권 존중은 지나가는 개새끼나 주시고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차를 몬다. 이거 자체가 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심신미약으로 뭐 운주 뭐 해가지고 그게 뭐 많더라. 그치 이게 심신미약이 진짜 이게 관대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개소리야. 술 그치. 먹으면 오히려 더 유리하게 맞아. 하는 게. 술 먹고 뭐 저 심신미약이어서 그랬습니다. 아 이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이거. 나는 음주운전은 이퀄 살인미수. 살인미수라 그럼. 보고 미필적 고의죠 이거. 그냥 뭐 살인죄와 똑같다고 봐야 되고 지금 수위가 너무 약하니까 아까 우리가 나온 것처럼 막말로 나 징역 가겠단 마인드 벌금 내겠단 마인드로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맘 같아서는 뭐 수치에 상관없이 그냥 1회 적발시 바로 면허 취소에 이제 벌금 없이 감옥 보내는 걸로 하고 싶은데 요즘 보니까 뭐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참 말세다. 웬만하면 그 집행유예 지루. 주고 그 범죄자들은 개 많은데 널 데가 없는 거야. 수위를 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법 개정 말고 다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네. 차가 문제야. 술 먹고 차를 안 타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아예 배치를 하게 법으로 규정되는 거야. 괜찮다. 차량 만들어지는 게. 괜찮다. 그리고 이제 차에서 타서 음주 측정기 딱 빨고 차에서 이제 통과되면 시동이 걸리는 거지. 오. 이거 설치는 경찰이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차 제조업체에서? 차 제조업체에서 그냥 애초에?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붙어있는 옵션이 있듯이 옵션이야. 근데 그 옵션은 이제부터 필수 옵션인 거지. 그렇지. 그걸 거부한다? 그럼 이꼴 너 음주운전 하려고? 약간 이렇게 되는 블랙박스 거지. 설치하는 것처럼 그치. 당연시하게 생각을 해야 난 돼. 이런 게 어떨까?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술 안 먹음 옆에 조수석에 태운 사람이 그 사람이 불구 시동 걸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니가 그거잖아. 야 내가 빨아줄게. 왜? 아니 무슨 왜? 맞는 말이지. 전 몰라요. 야, 내가 대신 빨아줄게. 내가 대신 뭘 빨아줘요? 내가 대신 아니 빨아줄게. 왜 뭘 빨아? 음주 측정기. 아예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야. 확실한 거는 하는 모습이 녹화되는 거야. 근데 잠깐. 보통 빠는 게 아니라 분다라고 분이잖아, 표현을 이거. 하죠. 그렇지. 뭐 음주운전 측정기 뭐 부는 거든 뭐 그만 빠시고요. 측정하는 모습이 녹화가 되는 거야 차 안에서. 요즘 뭐 기술 좋잖아. 그래가지고 뭐 안면 인식까지 하고 안면 인식 후 이제 차에서 나오는 거지. 불어주세요 하면 내가 이제 후 불고 알림 나오면 이제 통과입니다 나오면 이제 시동 걸리고 그리고 운전석 문이 열리면 무조건 재측정하는 걸로 원칙으로. 다른 애가 만약에 내 차를 대신 탈 수도 있잖아. 그린카처럼 대신 타가지고 내가 후 불었어. 그리고 내가 잠깐 나갔는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음주운전 애가 탈 수도 있잖아. 그치. 차 문이 운전석 문이 열리는 순간 재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음주자가 음주를 안 한 사람이 불구 안면시까지 해서 시동에 걸렸어. 문을 안 열고 그냥 둘이 그냥 작업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때부터는 그거야. 대신 녹화가 돼 있잖아. 음주운전에서 이제 걸렸을 때 둘 다 이제 처벌받는 거지. 경찰한테 걸렸을 때. 음주운전 방조죄처럼. 그치. 둘 다 처벌을 받는 시동 거야. 걸고 앞으로 나갈 때까지 녹화가 돼 있어야 뭐 그치. 그래서 녹화하는 게 난 좋다 보는데 이런 아이디어. 홈씨는 무슨 아이디어 없습니까? 가게 주인이든 길 가던 시민이든 그 술 먹고 이제 가게에서 나왔는데 술 먹은 거 같아. 근데 술 먹고 이제 운전대를 잡는 걸 봤다. 그럼 바로 112 신고하고 잡아놓고 경찰한테 인계한 다음에 포상금 지급?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술자리 가면은 차키를 가게 카운터에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야. 오, 괜찮네. 그리고 가게 지원금으로 이제 정부 지원금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이제 음주 측정기를 도입을 하는 측정기를 거지. 아예 가게에서. 그리고
그거 통과하면 이제 차키를 다시 돌려주고. 아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보는 거지 CCTV로 한 명 그 상주하면서 뭐 보는. 그렇게 해도 되고 사실상 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니면 주차 등록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애초에 차를 내가 갖고 왔다라는 거를 얘기해야 되잖아. 뭐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진짜 편법으로 다른 데 주차하고 그냥 온 그렇지.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한 번 그런 사람이 걸렸다. 그럼 진짜 처벌 2배로 하고. 처벌도 빼. 근데 그것도 만약에 내가 다른 공영 주차장 멀리 뒀으면 그 공영 주차장에 이렇게 똑같이 설치하는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네. 우리 차 끌고 왔을 때 주차장에 맡기는 건 어때? 그냥 아예. 주차장에 측정기를 배치하는 거야. 차 키를 돌려줄 때는 측정 통과해야지 이제 되는 거지. 그거 나쁘지 않지. 그럼 또 누가 나오겠지. 대신 내려와가지고 측정한 다음에 얘가 차 좀 끌다가 야 이거 너 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저는 엄씨와 우리 범준 씨의 아이디어를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래서. 이를테면은 주차장에 꽉 차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 그리고 우리 막 대로변에 갓길에 된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2차적인 방어책으로 우리 범준 씨가 얘기한 차 안에서 불구 출발하는 걸 설치하고 그리고 평소에 웬만하면 우리 엄씨 의견처럼 그냥 내가 가는 술집이나 아니면 주차장에 그런 식으로 음주청기를 그냥 상시로 배치를 해놔가지고 그거 우리 술집 가면은 민증 맡기듯이 차키 그런 맡기고?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아. 그리고 측정하고. 야 그러면 어쨌든 번거로울 거 아니야 사실 이런 거 도입돼도. 그렇죠. 차 문 열리면. 근데 나는 번거로워야 된다 봐. 나도 그 생각이야. 번거로워야 돼. 지금 벌써 술집 주차장 차면은 벌써 3차 관문이 있는 거야. 그치 번거로워야 돼. 그리고 그거 요즘 진짜 문제점 뭐냐면 이게 킥보드 있죠. 네. 공용 킥보드? 그것도 음주 킥보드 진짜 잡아야 되거든요. 음주 자전거. 음주 그렇지. 다 똑같다. 그거 잡아야 된다 보는데. 본질적으로 이 공용 그 자전거 킥보드 그거 붙은 게 문제라고. 그치 사실 근데 그거 잘 안 잡히지 않아? 그거 본 적이 없어 나는. 사실 그 음주로 잡힌다기보다 헬멧 미착용으로 잡히는 뭐 거. 그치 그 유명한 사람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음주 상태로 킥보드 타다가 잡히신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저도 킥보드에도 그래서 음주 측정기를 붙여놓고 그렇죠. 불고 이제 타는 걸 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겠지. 이거 위생상 그런 얘기죠. 위생상 나오겠지. 뭐 거기까지 사실 생각 안 해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 우리가 부는 그 깔때기 꽂는 그거 말고 그냥 그 환풍기처럼 후 열어놓고 후 불어서 우리 닌텐도 DS 저기 후 마이크처럼. 근데 위생도 위생인데 저 이거 한 이틀 못 가서 고장 난다고 봅니다. 고장의 위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공용이 붙는 순간 이제 공용 화장실 깨끗하게 쓰십니까? 고장나서 안 되던데요? 혹시 고장나서 안 될 수도 있지. 이 음주 측정기 자체를 난 약간 QR코드화 시켜야 된다 봐. QR코드 뭐 요즘 별의별 거 다 QR코드잖아. 그지? 음주 측정기도 별의별 데 다 붙여 있는 거야 그냥. 이거 어때요? 내가 핸드폰이나 이런 장치 같은 거에서 내가 핸드폰에 불어. 그거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음주자인지 그냥 괜찮은지가 QR 코드로 떠. 이거를 갖다 대는 거야. 지금 현재. 약간 그러니까 비밀번호 입력하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알코올 농도가 뜨잖아. 만약 술 안 먹어서 안 뜨겠지. 그러면 그 QR 코드를 거기 시동 걸 때 붙이다는 거야. 그거가 진짜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대리가 엄청 많겠지. 대리가 엄청 이게 많아지겠지. 대리가 더 많지. 일반 길 가는 사람 한번 붙이고 저 만 원 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나 진짜 나 같은 새끼들을 진짜 돈 급한 새끼들 보면 그런 거 진짜 흔들릴 수 있어. 싸니까. 흔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차에 녹화가 돼야 돼 이게. 녹화가 돼야 되고 너 녹화했다 이걸로 인해서 경찰한테 잡히면 넌 진짜 큰일 난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 나오겠지. 이거 어렵다. 요즘 일하는 곳 사무실 안에서 CCTV도 논란이 나오는데 그렇지. 이걸로 이제 사생활 침해야. 이제 사생활 침해로 나올 수도 있다 보거든요. 어렵다. 카메라가 고장 나면 또 어떡할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증거가 확실한 거 그리고 그 절차를 다 본인이 통과했다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 저희가 말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음주운전하는 것 자체가 양심이 맡겨야 될 문제긴 한데 양심 없는 애들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라서 어쨌든 난 걔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음주 측정기 자체가 되게 보편화돼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을 가도 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된다 보고. 그러니까 사실 그 되게 좀 뭐랄까 좀 잃을 게 많으신 분들은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가방 안에 음주 측정기를 꼭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사실 그런 분들은 진짜 막 잃을 게 많으신 분들은 꼭 그러시거든요. 근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래 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막 진짜 돈 많은 사람들도 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 몸빵으로 때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새벽 한 4시까지 술 먹고 오전 한 9시, 10시에 출근을 해. 근데 그때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치. 근데 그거 되게 억울한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잠을 충분히 자고 나온 건데. 사실 근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숙취운전이라 하잖아요. 그쵸. 숙취운전도 어쨌든 안 된다. 전 안 된다 주의해요. 왜냐면 숙취 상태일 때
또 거의 저는 음주 상태랑 비슷하다 보고 판단력이 흐려지잖아 어쨌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뭐 아까 4시 말씀하셨는데 뭐 출근 시간이 9시잖아요. 5시간 뭐 일어나는 시간은 뭐 씻고 준비할 시간 8시라고 칩시다. 그럼 4시간 동안 술이 깬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치. 술을 좀 덜 먹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장 상사들에서도 다음날 출근이 있고 운전대를 잡는 직원이 있다면 절대 그냥 회식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평일에는 나는 회식을 지향하는 편이라 그 평일에는 그래요. 괜히 걸릴 일 만들지 말자고. 마지막으로 각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술 안 먹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운전이라고 보거든요. 네. 운전도 어려워요. 그럼요. 지금 술안 집중해야 먹어도. 돼요. 그래서 좀 운전 안 하잖아요. 네, 저는 운전할 때 사고 지금까지 5번 났거든요. 네. 술은 안 드셨죠? 술 절대 안 먹죠. 친구 이 친구 있어요? 네, 전 절대 안 먹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예, 불고 좋아요, 시동 좋아요. 걸었어요? 저는 왜냐면 음주운전 사람들 진짜 극혐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술 안 먹고도 지금 운전 5년 차인데도 물론 1년 차 때 사고 다이렉트로 따라락 난 거긴 근데 한데 운전 초보니까. 어쨌든 뭐 운전 술 안 먹고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운전인데 맞아. 뭐하러 술 마시고 난이도를 높이냐 이거야. 그럼. 그러니까 인생의 난이도를 자꾸 하드 모드로 해가지고 괜히 꼬입니다. 뭐 더 난이도를 올리게 하는데 그냥 운전할 거면 혼자 하시고 혼자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전해서 나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술 좋아해서 운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똑똑한 거라니까. 나는 술 좋아해서 운전 안 해. 그래. 그때 그래서 저는 뭐 한마디만 해보자면 술 먹고 운전할 거면 사고 나서 좆될 인생, 당신 인생 말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생각했으면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사고 내면 저 사람들 무슨 죄야라는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 술자리에서 10만 원, 15만 원 쓰는 거 안 아깝잖아요. 그치. 근데 먹는 대리비 사람들은, 아까워하는 게 말이 안 돼. 그거에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 대리비로 나온다 생각하시고 대리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술과 운전은 그냥 아예 네.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대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가능하면 그냥 차를 갖고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 음주운전이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어는 말이 안 되는 단어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